안녕하세요, 산업스파이 고든성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우리 농장 아침 목장 화식한 후에 마케팅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흔히 마케팅 공부를 할 때 사례를 통해 하는 것처럼 1부에서는 제가 직접 실행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2부에서는 제가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 아버지가 키운 소고기가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사력을 다해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느낌 들지 않으면 어설픈 고급화 전략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시장만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쭉 인터뷰를 해서 들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졌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점들을 그냥 쭉 나열을 해봤자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정리를 잘 해놔야죠. 그걸 토대로 먼저 아버지가 키우는 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사육 철학을 정리를 했고 그걸 한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소는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자라야 합니다. 제가 저 문장을 만들 때 감성을 좀 자극하도록 만든 거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렇게 단지 감성적인 이유 때문에 소를 그렇게 키울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나 저나 기술자 출신이거든요. 철저하게 기술로 접근합니다. 소는 자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육질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과학 시간이 아니라 마케팅 시간이니까 왜 그런지 설명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버지는 소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화가 쉬운 사료를 먹이는 게 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화식 사료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화식 사료라는 게 불화 먹을 식이라고 해가지고 사료를 가열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그걸 먹고 자란 소를 화식우라고 하고요. 흔히 화식우를 여물 먹인 소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그 여물에서 가열이라는 개념, 그 전통이 내려온 건 맞습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소화가 편해집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불의 발견 그리고 가열해서 먹는 습관이 소화 효율을 높여줘서 뇌의 용적이 커졌다는 설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기 아버지의 전공인 식품공학과 영양학 그리고 소를 키우며 새로 공부하신 반추동물 영양생리학 뭐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하면서 소에게 좋다고 하는 재료들을 악착같이 구해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배합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 보면 뭐뭐 먹인 한우 뭐 이런 것들로 광고해도 될 판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가열까지 하고 끝나고 미생물을 접종해서 발효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효까지 완료된 사료는 아주 구수한 향이 납니다. 실제로 그 사료 향을 맡아보면은 우리 고기에 그 향이 배어 있구나 그걸 딱 느끼게 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우리의 철학이 이렇다고 축약한 한마디가 그겁니다. 소는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자라야 합니다. 아마 보통은 화식우를 놓고 전통 방식으로 키운 소, 여물 먹이는 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전통 방식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통 여물에서 가열이라는 개념만 가져왔지 완전히 개량한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통 방식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이렇게 우리 화식우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고 이제 그 주변 환경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 매장에 위치한 아산시 배방읍은 이런 프리미엄 한우를 찾는 상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 매장 자체가 질 좋은 고기를 싸게 많이 파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프리미엄 한우 이런 거가 들어가면 이 컨셉하고 맞지도 않고 잘 안 팔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적합한 상권에 매장 하나 더 내는 건 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었다고 다 잘 될 리는 없죠. 진짜 몇 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 분야는 완전 적자였습니다. 주문이 진짜 엄청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버텼죠.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걸 되게 만들어야지. 이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온라인 쇼핑몰이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완전 프리미엄급인데 이걸 팔려면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상권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온라인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럼 제가 가진 상품은 확실합니다. 제가 먹어봐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다들 자기 고기 맛있다고 하지 누가 맛없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맛을 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맛이라는 게 주관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취향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미각에 예민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유명한 셰프들을 초청하여서
우리 화식 한우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일반 한우와 우리 농장의 화식 한우 그리고 화식 칙소 이 세 종류의 한우를 정확히 같은 부위를 똑같은 방법으로 썰어서 비교 시식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편 육수도 비교 시식을 했는데 정확히 같은 중량에 같은 물 맞추고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물로만 끓인 거 그거 비교 시식도 했고요. 이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뭐 공급가가 얼마냐, 납품은 얼마나 가능하냐 이렇게 막 질문이 쏟아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농장이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이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공급도 못할 건데 왜 우리를 부른 거지 하고서 셰프들 머리 위에 물음표가 이렇게 잔뜩 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목표는 셰프들에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참석해주신 셰프님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 화식 한우에 대해 품평을 남겨줄 수 있느냐 부탁드렸습니다. 그 품평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아무튼 셰프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거리가 됐고 김호윤 셰프 말로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곡이 굉장했었다 뭐 이런 계속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팝업 레스토랑을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김호윤 셰프와 문승주 셰프가 협업하여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반응 끝내줬습니다. 물론 이럴 때는 뭐 저는 뛰어난 셰프 덕이라고 하고 또 셰프님은 또 뭐 훌륭한 식재료 덕분이라고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치켜 세워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훈훈한 그런 광경. 행사 뒤풀이가 끝나고 김호윤 셰프하고는 이제 나이도 같고 하니까 친구 먹고 이렇게 인맥도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뭐 이 행사하고 나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아가지고 기사도 좀 몇 번 나고 뭐 어디 잡지에서도 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아무튼 이 행사가 우리 아침 목장 화식 한우가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게 된 확실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한 번 강렬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돌면서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서울고매라는 행사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그해 서울고매 테마가 국내 최고의 식재료와 해외 최고의 셰프들 간의 협업 뭐 이런 테마로 진행됐었는데요. 거기에 우리 농장 소고기가 나갔다는 거는 어쨌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장 화식 한우가 국내 최고다 뭐 이런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도 몇 번이고 팝업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대달라는 요청을 받고 뭐 팝업 레스토랑 진행되고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노력들이 쌓여가면서 아침 목장이라는 브랜드가 점점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빨리 시대와는 다르게 손님들이 오히려 예약을 하고서 기다렸다가 받으시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지금도 계속 그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만큼 홍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그 아침 목장이라는 브랜드가 점점 성장해 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상에서 소개한 제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그걸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산업스파이 고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